HLB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게 사실 이제 주가가 미리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냐 안 받냐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기에 좀 실행되기는 좀 어렵겠다. 뭐 하반기 끄트머리까지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딜레이된 금리 인하가 딜레이된 그런 흐름들이 조정의 빌미가 된 것이죠. 금리 인하가 딜레이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주 같이 주로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그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다 대출 끌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 보면 대부분 뭐 적자 상태가 많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신약 개발이 한번 빵 터지거나 뭐 라이센스 수출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많은데 여하튼간에 이제 간암이라든지 이런 항암제 치료의 그 임상 데이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HLB가 되죠. 그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도 뭐 주가가 뭐 보스턴에다가 뭐 클러스터를 뭐 설치하니 중국에 뭐 그런 표준 허가를 좀 받았으니 뭐 간암 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주가를 안 빠지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지언정 오르게 하는 데는 좀 유인의 한계가 있다. 그 지수 자체가 오르려면 이제 이 종목이 오르려면 이제 지수도 좀 같이 올라줘야 되면 이 종목이 이제 덩치가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뭐 3위까지 지금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HLB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이제 조만간에 따라잡을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3.25% HLB가 에코프로가 3.42%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53%뭐 이렇습니다. 알테오젠이 2.1%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하튼 간에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덩치가 커진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쪽 아닙니까? 뭐 이쪽에가 이제 좀 뭐 좋아져야 뭐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금리나 이런 심리가 좀 딜레이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옛날처럼 뭐 강하게 움직일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냐 자료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에서.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있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가두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두리권이라는 것은 이제 매매하기가 좀 아리까리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접근 방식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라 그랬죠. 요런 이제 박스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왜냐면 주가가 위든 아래로든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10만 원 이제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하튼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이 주말에 또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좀 빠져나올 소지가 좀 있고요. 아니면 저 재수 없이 이제 물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한번 세력이 털어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막 그 급락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60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사실 많이 빠진 거예요. 바이오보다도 미국 시장이 이제 반도체 주가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헬스케어 이쪽은 뭐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박스권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양봉으로 거래 터지면서 10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 아침에 잠깐 뭐 강보합에 나왔다가 좀 밀릴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전체적으로는 밀려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 이게 타당한 거예요. 이게 뭐 겁먹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는 거 10만 원 딱 찍었는데요.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박스권 밴드에 있을 때는 매매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위아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나 뭐 아주 재수 없이 뭐가 나올 때는요.
이런 이제 박스권을 좀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 박스권만큼 하락한 그런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7만 뭐 4천원 부근인데요. 요런 이제 7만 4, 5천원 부근에 왔을 때 이제 매수하는 방법,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왜냐면 이제 박스권을 아주 요 상황에서 요것을 이탈했을 때는 물량이 폭 튀어 나와가지고 장대목으로 톡 떨어지거든요. 요런 형태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게 이제 그 자리까지 순식간에 또 확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10만원을 돌파하면 딱 매수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밀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오히려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두리권에 있을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10만원 돌파하면 매수에 들어가는, 매수해서 어디에서 파냐, 12만 9천원 12만 9천원인데 12만 9천원에서 시세가 일단락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갑니다. 10만 9천원을 더 갈 것이고. 자, 그러면은 주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10만원에서 12만 9천원이면 3만원입니다. 3만원요. 자, 계산 때립니다. 10에서 12만 9천원, 약 3만원 정도 올라가면 30%입니다. 30%. 그러면 12만 9천원에서 다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16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범주부터 해서 2차 목표가를 이제 잡아놓고, 거기에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되 16만원 가면 이제 팔아주는, 저수익이 또 한 만원 더 갔다 그러면 팔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최종 목표가는 16만원 두대 15만원 전후에서 팔아주는 전략이 타당한데, 1차 목표가를 거기서 뭐 그렇게까지 가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12만 9천원 직전 고점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배팅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기까지는 올라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필이 올라올 확률이, 이건 10중 8구 올라옵니다. 뭐 주식이란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중 8구는 올라온다. 저 자리까지는. 그 대신 저것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는 금리 인하라든지 새로운 재료 이런 게 나오면 15만원 16만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이런 종목들 딱 포인트 잡아주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 천재투자TV에서 장중에 업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검증된 전문가들이 실시간 무료 리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히 구독 신청해가지고 장중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